한국 조선소에서 뜻밖의 일본 유조선 발주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일본의 유조선 오퍼를 받고 적극 건조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그간 한국 조선업 타도 혹은 자체적인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왔습니다. 게다가 사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조차 한국 조선업을 타도하려고 기존에 안 해주던 보조금도 지급하려던 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경에 더 이상은 조선업을 이대로 두면 한국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직접 각종 금융 지원 등 선박 구입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하도록 정부 보조금을 대폭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자세라고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과거 전세계 절반의 수주를 받아내던 일본 조선업이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다며 일본 정부가 약 1000억엔 1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일본 조선업의 회생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지원으로 한국 조선업 WTO 소송은 자연스럽게 일본이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일본은 과거 전세계 1위의 조선업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자국 산업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한국을 견제하려고 중국 업체와 손을 잡는 최악의 극약 처방까지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일본의 미쓰이조선과 중국 양자강조선이 합작 회사를 세우면서 한국 타도를 적극 외쳤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한국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에서도 한참 LNG 수주를 받아내려고 준비하던 차에 일본의 수주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일본 미쓰이조선은 LNG선은 물론이고 저가 선박 시장 역시 중국 노동력으로 커버해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업체는 이러한 중국 합작의 셈법이 상당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저가 선박의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의 다른 선사들의 경쟁력에서 밀려났던 것입니다.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저가 벌크선 등은 합작회사보다 중국의 기존 회사들이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 등은 여전히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훨씬 더 수주를 많이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변수는 중국이었습니다. 기술력에 값싼 노동력이라는 발상 자체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막상 중국과 합작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상극 스타일로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냐는 의문은 양국이 합작했을 때부터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미쓰이가 중국 업체를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조선소에 자칫하면 일본 기술력이 고스란히 유출될 염려까지 제기되어 작업 진척이 늦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고 중국에 갔지만 실패하자 최근엔 일본 1, 2위 업체끼리 합종 연횡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1, 2위의 양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와 JMU는 한국을 대항하려고 니온심야드를 발족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들의 통합에 발맞춰서 일본 국회에서 금융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 시점의 일본 조선업을 그야말로 필사적이면서 최소한의 일본 업체들은 일본에서 주문을 소화하자는 조선 자급제로 급하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서는 일본 선사로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유조선 탱커 오퍼였는데요. 한 곳도 아니고 일본 업체 3군데는 현대미포조선의 MR 탱커 5척을 전격 발주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선박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 규제 기준 IMO 티어2를 만족하는 선박을 제작하는 현대미포조선의 유조선을 발주했다고 전하며 현대미포조선은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한 척에 3,2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전체 수주량은 1조 5천억이 넘는 잭팟에 해당하는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조선업을 살려보자는 구호 아래 합종연행과 정부의 전적인 지원까지 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 선사들은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다른 일본 선사는 수주를 받아 회생하려는 한국 회사에 주문을 넣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신규 투자를 유치해 회사 정상화를 꾀하는 SX 조선해양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올해 초 컨소시엄 등을 통해 2,500억 원을 투자받는 등 당장의 회사 숨통은 튀었지만 아무래도 선박수주가 시급했던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선사는 STX 조선해양에 6,600톤급 탱커 3척과 옵션분 1척 포함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자금난이 있었던 것이지 기술력이나 건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를 했을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 중인 한국 선사에 일본 회사가 정상화를 위한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너져가는 자국 선사가 아니라 자금난을 겪는 한국 회사에 갔다는 게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실제 이 회사는 일본의 수주를 받았지만 주거래은행이 선수금 환급 보증 RG를 발급해 건조가 확정된 것인데요.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받지 못하면 건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금난이나 신용도 등이 다소 모자란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 선사를 비롯해 다양한 발주가 누적되면서 회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STX 조선해양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 조선업 타도를 외치는 와중에도 한국 자금난을 겪는 회사에까지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조선 탱커는 일본에서도 건조가 가능하고 전통적인 선박이므로 일본에서 정부 자금까지 받아서 진행하면 더 이득일 텐데 굳이 왜 한국의 어려운 회사까지 도우면서 왔냐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업계에서는 현재 일본 조선업계 사정이 생각보다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이 합종 연행도 하고 정부 지원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조선업 내부의 여러가지 부실이 포함되는데 특히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탱커의 경우 설계 인력이 절대 모자라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국에 발주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스펙의 탱커를 제 시간에 설계해 건조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것을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한국에는 거의 없어 일본 업체도 한국을 찾는 경우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종 IMO 티어,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의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며 중국에서조차 한국 선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점점 더 한국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까지도 다양한 발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 조선업의 선순환으로도 연결된다는데요. 한국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선박의 수주가 이어지면 선박당 건조 작업은 점점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동일한 선박 2척을 건조하는 데는 200이 드는 게 아니라 건조 속도의 노하우나 여러가지 선박 부품 조달, 원가 절감이 일어나 마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결국 일본 선사들이 한국 조선업체를 찾는 성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에 주문을 넣으려고 하겠지만 결국 설계와 납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건조 문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일본 조선업은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일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전합니다. 즉 인력들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업계의 보상과 처우를 통해서 대거 신규 직원이 조선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선업은 최근 불황 여파로 인해서 기피 업종이 되어 인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설계 인력 부족을 유발한 것과 같은 흐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의 일감이 쌓인 만큼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조선 강국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조선 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을 반면 교사 삼아 조선업이 지속될 수 있는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렌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거대 지진의 전조 현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당장 대지진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릴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매일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갑자기 여러 도시에서 유황 성분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냄새인지라 소방차가 출동해도 수습 불가이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앉아서 대지진을 기다리기만 할 뿐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섬나라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지진 발생 횟수는 38번이나 되고 지진 4 이상의 강진이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남해트로프 지진이 예상되는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지진과 수도 지카 지진이 발생할 도쿄도 부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붕괴와 도로 파괴를 가지고 오는 대형 지진도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5일 새벽에는 와카야마현에서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와카야마현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을 관측한 것은 2011년 7월의 지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교토대 지진연구센터의 전문가는 남해트로프 지진과는 또 다른 지진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정도의 강진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바다와 가까운 곳이어서 해일이 발생할 것 같아 불안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칠 곳도 없다. 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56분에는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일은 없었지만 주민들이 놀라서 잠을 깼고 일부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기습적으로 규모 5의 강진들이 일어나다 보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실제 이렇게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이바라키현 인근인 지바현, 군마현, 사이타마현까지입니다. 결국 일본 전역이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일어나는 지진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유황 냄새 같은 악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10세대의 소방차들도 출동하고 있지만 가스 탐지로도 원인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작년 6월부터 계속 악취가 온 도시를 덮치고 있다고 신고가 잇따르지만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는 요코하마시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유황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스카시, 미우라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유황 성분의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대 지진과의 연관성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은 도쿄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 지카 지진의 직격탄을 맞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특히 일주일 이상 유황 성분의 악취가 계속되고 있는 요코하마와 요코스카, 미우라 지역은 태평양과 인접해 있어서 지진 발생 시에 엄청난 해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 계속 악취 소동이 일어난다. 도대체 지금 어느 부처가 책임지고 조사하는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진에 대한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소름이 돋는다. 뭔가 이상 현상의 전조 같다. 원인을 좀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가나가와의 가스 냄새는 지진의 전조임에 틀림이 없다. 퇴적된 가스가 집안의 변형으로 분출되고 있다. 앞으로 강진에 유의해야 한다. 계속된 악취에 일본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가나가와현에서 악취 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코하마시에 있는 스가의 자택인 아파트 단지까지 냄새가 진동하면서 더 큰 소란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소방차와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성분을 분석하는 등의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론은 유황 냄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발표로 끝났습니다. 이때에도 잇따른 악취 소동은 슈퍼남해 지진의 전조이다 라고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최고의 지진 전문가인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는 거대 지진의 전조이다. 지하 활단층이 깨지면서 퇴적 유황 가스가 새어나왔다. 과거에도 거대 지진 이전에는 이런 냄새가 났다. 한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도쿄만의 해저에 있는 지각판에 변동이 일어났다. 앞으로도 악취가 계속될 것이다. 조만간 수도 지카 지진과 슈퍼남해 지진까지 발생할 것이다. 사망자는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번 악취 소동을 계기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경고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을 예고합니다. 언론에서는 가나가와현에서의 악취는 단층 활동설이라는 것은 진짜인가? 라는 취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각 활동의 활성화 때문에 가스 분출이 일어났다. 과거의 대지진 이전에도 유사한 악취 소동이 있었다. 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미우라 반도 해저에 지각의 충돌이 있다. 과거에도 이런 악취 소동이 있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때이다. 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일본 국민들을 더 불안하도록 몰아가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나가와 현의 유황 냄새가 단층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가까운 도쿄만에서 대량의 플랑크톤 분해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는 냄새이다. 도쿄만에 정착하는 유조선들이 가스를 빼면서 나는 냄새이다. 요코하마에 있는 석유 탱크에서 나는 냄새이다 등으로 추측해서 확인을 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결론은 모두 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지만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한 유황 냄새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지각 충돌에서 오는 지진 전조 현상이다 라는 결론뿐입니다. 설마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겠지 라고 하는 질문에 정말 지진 전조 현상이 맞아 라고 뼈를 때리는 결론을 항상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사키 현에는 운젠 지옥 온천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의 바닥에는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는 뜨거운 온천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영락없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350년 전 기리스탄들이 개종을 하지 않는다고 신자와 선교사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뜨거운 온천에 넣었던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하고 사형시킨 진짜 지옥입니다. 지금은 유명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황 냄새를 맡으면서 지옥을 상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도쿄를 강타하는 수도 지카 지진이 먼저이냐, 아니면 가고시마현을 도화선으로 하는 슈퍼 나메트로프 지진이 먼저이냐, 또 아니면 충동지를 해서 동시에 일본 전역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카운트다운을 매일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